예,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과학수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북경찰청이 얼마 전에 과학수사 달인 선발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수사의 달인으로 선정된 두 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 박주호 경위님, 이은중 경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본인 소개 먼저 다시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전북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대 박주호 경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북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대 경사 이은중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요즘 경찰들은 인물 보고 뽑나 봐요. 네. 아닙니다. 네, 아주 훈남 두 분이 자리했는데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어떤 부서인지 이은중 경사님. 전북과학수사대에서는 전북 지역을 총 관할하면서 네. 예, 각 과학수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각 관할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 범죄 사건에서 최일선에 먼저 투입돼서 현장에서 네. 증거물을 채취하고 또 수거한 증거물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과학적 수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1990년대부터 이제 과학수사대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데 모아놓은 곳이 그렇죠. 과학수사대죠. 예. 네. 우리 박주호 경위님은 경장님 때 이제 한번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네. 그 안에 또 승진을 또 하셔서 이렇게 네. 또 경위님까지 갔는데 네.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과학수사대. 함께한 지금 지? 과학수사대 온 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간에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사이에 음. 전라북도에 있는 강력 사건을 많이 접해봤고요. 그리고 또한 살인범들과의 인터뷰를 많이 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프로파일러시니까. 네, 예. 이번에는 전북경찰 70주년 이제 폴림픽 대회에 네. 출전을 했어요. 앞서 네. 제가 이제 과학수사의 달인을 찾아라에 두 분이 이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 대회는 어떤 거죠? 폴림픽. 낯선데 용어가. 네. 폴림픽이라는 용어는 폴리스와 올림픽이라는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경찰 70주년 맞이해가지고 폴림픽이라는 주제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과학수사대에서 현장의 가상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살인사건 현장을 재현하면서 지문, 네. 족적, 혈흔, 목은 이런 것을 찾는 하나의 경연대회를 실시한 겁니다. 이번 처음 열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여러 팀이 출전했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 이야기를 좀 더 붙여 주신다면. 우리 광역수사팀이 한 40,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총 6개 팀을 선발해서 우리 본관 1층에 있는 그 가상 실습 모의 실습장에서 투입이 돼서 그쪽에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야 뭐 늘상 일상이지만 그래도 시험이라고 하니까 긴장도 많이 됐겠어요, 그날. 예, 날씨도 더웠고 긴장도 또 많이 되고 또 우리는 또 보호장구를 또 착용하니까 땀이 너무나 많이 흘리더라고요. 예. 어땠어요, 우리 박주호 경위님은? 안 떨리던가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니까? 매일같이 하는 사실상 현장 감식이고 매일 사건을 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분도 못 잔 상태입니다. 24시간 근무를 쓰고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네. 현장에서 사건 현장을 보더라도 막상 시험이라고 하고 경연대회라고 하니까 많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씩 기억을 더듬어서 그냥 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 잘하고 다녀도 다시 시험 보세요 하면 또 긴장이 되는 것처럼. 이은중 경사님은 전문 분야가 어떤 거예요? 저는 현장 감식 전문 분야를 하고 있고요. 네. 주로 현장에서 그 지문이라든지 조큰적, 유전자, 미세 증거, 혈흔 그런 정도의 그 채취를 해서 그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감식반. 네. 그러니까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감식반이 먼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문도 찾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거기에는 어떤 과학 장비들이 동원이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현장에서 그 쓰는 경우는 이제 큰 장비들을 못 쓰기 때문에 중요 어떤 증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거를 해 와서 그 청에 있는 감식 장비 거기에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큰 장비들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뭐 간단한 어떤 씨앗 같은 거, 이제 분말 같은 걸 이제 사용해서 이제 광원을 통해서 지문이라든지 조근적, 미세 증거들을 이제 채취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면 저도 이제 CSI 드라마를 좀 많이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혈흔 같은 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형광 뭐 이렇게 비춰보면 보이고 예. 그런 장비들이 동원되더라고요. 예. 예. 보통 덧붙여가지고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살인사건 현장이 있습니다. 그럼 살인사건 현장에는 무형 증거물과 유형 증거물이 나눠집니다. 유형 증거물은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증거물. 우리 이은종 반장님이 하시는 지문, 족적, 혈흔, 모근, DNA, 미세 증거물 파트가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형 증거물, 범죄자의 심리, 범죄 심리, 성격, 패턴, 직업적 특성, 결혼 유무, 자동차 소지 이런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또 같이 접근을 하고 사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은종 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유형 증거물과 무형 증거물을 사건 분석을 해서 수사의 이 용의자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지문을 안 남기잖아요. 요즘 이제 범죄자도 또 저기 앞서가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정말 힘들겠어요. 사건 실마리 해결하기 찾기가. 그 외에 그 지문으로 물론 이제 특정을 하게 되면 용의자가 바로 특정이 돼서 우리가 수사에 어떤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겠지만 또 지문 외에 또 여타 그 유전자라든지 어떤 그런 증거물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예. 꼭 지문만이 물론 지문이 잘 나와서 바로 특정하면 좋겠지만 네. 또 여러 증거물들을 통해서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렇죠. 네. 예, 뭐 특정할 수 있는. 대소변 뭐 침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예, 가능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캔을 저희가 만졌습니다. 범인이 캔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럼 캔 음료수에서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을 있고 그거 아니도 이제 유전자 쪽으로 갈 수도 있는 하나의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하나의 수사 기법이고 그 정도로 이제 캔 음료수에서 저희가 포함돼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학 수사가 이제 뭐 미국이 굉장히 앞서갈 것 같고 뭐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도 많이 갖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수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되는 그런 능력들이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드린다면 선진국의 예를 들어 뭐 선진국 과학 수사의 롤모델 하면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쓰나미 사건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유전자 분석, 네. 유전자 분석 기법이라든지 또는 지문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선진국에서 저희 나라한테 배우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맞아요. 방금 언급했던 그 인도네시아 네. 쓰나미 있었을 때 우리 자국의 어떻게 보면 그 희생자들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 그 과학 수사가 한몫했다고 네, 뉴스 맞습니다.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머리카락 가지고 그 마약 그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내는 예. 것도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요, 우리나라가? 예, 그 어떤 국가수에서 또 예, 네. 하는 업무고 예. 우리 이은종 경사님은 그동안 이렇게 근무하면서 과학수사대에서 예.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건 해결하면서. 예. 저는 과학수사 현장 감식 업무를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지문이 이뻐 보이기, 이쁘다, 안 이쁘다 어떤 그런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문이 예쁜가요? 표현이? 예, 이제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그것을 이제 광원을 통해서 바라볼 때 어떤 그런 배경보다 저는 지문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빠졌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주변에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용의자 특정하고 또 수사관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이 있고. 과학수사 뒷받침돼서 해결됐던 것들 몇 개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워낙 또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또 큰 사건들 많이 해결을 했으니까 우리 박주호 경위님께서. 그 도내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총 23명의 피해자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피해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DNA를 뜬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DNA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유사점과제를 추려 가지고 결국 좀 힘들게 잡았긴 했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다음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좀 가져봤습니다. DNA 확보되면은 그걸 미리 이렇게 범죄자들로부터 이제 받아 놓습니까? 뭐 이렇게 무슨 은행처럼 DNA 데이터베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전자 관련된 정보에 관한 법률이 네. 만들어졌습니다. 총 11개의 범죄와 관련된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이런 11가지의 범죄, 흉악범죄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과 관련돼 가지고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상습적인 절도라든지 뭐 강도라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의 전과자들의 네. 데이터베이스를 갖도록 법이 이제 통과가 됐군요. 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국가수에서 가지고 있고요. 또 검찰청 자체적으로 검찰청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용자들, 재소자들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장에서 DNA를 채취했을 때 경찰과 국가수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1차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 검찰, 수용자, 재소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 과학 수사 관련돼서는 우리 전북경찰청이 상당히 이제 앞서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그 물 속에서도 이렇게 DNA 채취인가요? 뭐 수중 시연을 하기도 하고 했던데 그건 네. 어떤 거죠? 지금 가장 큰 건 뭐 미국 플로리다 이쪽 관련해가지고 수중 관련된 그러니까 육상에서의 지문 감식이나 현장 감식이 아니라 수중에서 수중 시체에 관련돼 가지고 현장 감식을 하는 지금 기법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전북청이 지금 전국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중 시체가 발견됐을 때 저희가 수중 현장 감식반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유전자라든지 물살에 서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저희가 떠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훈련을 물속에서 수중에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곤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일차적으로 그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면서요. 네. 예, 구더기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곤충을 통해서 그 사후 경과 시간, 사람이 이제 사망하고 얼마나 됐는가 시간이 경과된 그 시간도 전국 최초로 우리 전북청에서 전국 최초로. 예, 한 3, 4년 그런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연구가 진행돼 왔고, 예, 또 그런 또 여러 어떤 성과도 거둬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살아있는 사람 대하는 것보다 항상 이제 죽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뭐 가위 눌리는 꿈을 꾼다든지 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직업병상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경사님 어떠세요? 초창기 제가 했을 때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상에서 이제 동물들 뭐 사체라든지 로드킬 된 그 사체도 이게 못 봤는데 주변에서 네가 어떻게 과학 수사를 할 것인가. 예.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만난 사체가 이제 부패된 사체였습니다. 네. 너무나 좀 충격이었고 또 생전 처음 또 그 현장에서 접하다 또 보니까. 접하다 보면 냄새라든지 처음 맡아본 냄새라든지 이게 적응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초창기 때 이 일을 계속 할까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해보니까 또 재미도 있고 또 그런 현장이 궁금하기도 하고 항상 그 현장 가기 전까지 과연 현장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을까라는 어떤 그런 저만의 어떤 스릴감, 어떤 모험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느 순간부터 즐기게 되더라고요. 또 죽은 자의 그 한을 풀어준다는 그런 데서 예, 그런 보람도 것도 있잖아요. 있고요. 예, 예, 미궁에 빠질 수 예. 있는 사건을. 예. 네. 또 반면에 제가 또 잘못 또 쉽게 판단해서 괜히 또 의심되는 사건이지만서 그냥 묻힐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담감도 현장에 항상 안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박주호 경위님은요? 8년 전에 과학사를 처음 입문했을 때 선배들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수중 시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 역시 부패가 또 빠르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네. 군산 같은 경우는 중국 신분의 시체가 많이 떠내려 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손가락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뜰 때 경우에 따라서는 손가락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마음속에 정신적 외상이나 이런 트라우마를 입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걸 접할 때마다 이것을 내가 과연 해야 될까? 한 3, 4개월 정도 보니까 시체가 몇백 구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반대로 뭐 이렇게 지문 관련돼 가지고 보면 토막 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회의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얼마나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3개월에서 한 5개월 사이가 넘어가니까 이 감흥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직업적으로는 괜찮지만 이런 인간으로서 감정은 조금 많이 사그러든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이제 10년 가까운 8년의 세월이 지나갔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요 사이는 뭐 전 국민이 지금 뉴스 귀 기울이고 있지만 그 제초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거짓말 탐지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의 그 효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떤 것이고 수사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 탐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폴리그라프라고 얘기합니다. 라틴어로서 동시에 많은 것을 기록한다라는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 변화, 뭐 혈류 변화, 그리고 맥박, 호흡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것은 거짓말 탐지기는 저희 수사의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적 증거가 없고 오직 인적 증거,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모든 증거가 없고 오직 사람 대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수사를 다 물적 증거를 다 해보고 네. 마지막 안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인적 증거를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데요. 보통 거짓말 탐지기 하면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게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를 보시면은 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또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정황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인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가 없을 때는 하나의 참고적으로 정황적으로 봤을 때 구속영장이 때로는 발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커스가 거짓말 그 독극물 관련돼 가지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뭐 특별하게는 결과는 안 나올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짓말 탐지기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때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유사 사건이 우리 지난해에서도 네. 발생했었어요. 네, 예. 담당했습니다. 그때 담당하셨었군요. 네, 담당했습니다. 너무나도 흡사하다면서요? 사실 언론 매체를 접하면서 네. 가장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상주 사건 관련해 가지고 보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건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마을에 간, 마을에 간. 바카스, 가스명수. 동일 성분의 농약? 여기도 동일 성분의 농약. 지문. 모든 게 다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스명수, 활명수 병에서 지문을 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농약 성분도 다 일치가 됐고 DNA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로 송치되면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제 비교 분석했을 때 상주 사건도 지금 거의 비슷한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면 혐의 없음 처분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정도 우리 지역 사례가 있으니까. 예, 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사건 분석을 해본 바로는 좀 그런 성향을 좀 띌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경찰 창설 70주년 맞이해서 우리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 두 분 달인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은중 경사님은 어떻게 뭐 미드라고 하죠? CSI 그 드라마도 좀 자주 보세요? 그런 영화라든지 직업이 또 그런 쪽이니까. 예, 우리 과학수사 하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그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활대하고 그 또 드라마상 어떤 극적인 어떤 요소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면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시민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과학수사를 대단하게 보는데 막상 우리가 현장에 임장해서 하다 보면은 유효 증거물이 물론 잘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이미 현장이 훼손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 이제 유효 증거물이 멸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약 유효증거물을 채취를 못했을 때 시민들께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왜 하던데. 그렇게 또 못하시냐 그때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너무나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나 많이 보셨지 않냐 현실은 다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마무리 짓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CSI 영화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예, 눈도 과학수사대 높아졌어요. 들어가기 위해서. 예, 예.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특별 채용도 많이 하던데 어떤 분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리 경위님? 성향상. 적성에 맞으려면. 네. 보면 이제 제 가장 중요한 건 과학수사 관련된 전공 분야도 많이 중요하겠죠. 어떠한 학문을 했고 어떠한 전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자아 개발을 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과학수사 요원이라고 봤을 때는 냉철한 판단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 들어가서 혼자 시체 옆에서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긴장, 초조, 불안,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내 옆에 시체가 있다. 또는 지금 현재 나는 사건 현장에 있다라고 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렇다 보면 제가 봐야 될 분야, 봐야 될 증거물을 놓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걸로서 이제 냉철한 판단력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를 물면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집착 같은 끈질김, 집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청소년들한테도 뭐 전국 최초로 또 개방을 했다면서요. 이런 과학수사 실험하는 네. 거 이런 예. 모습들 네. 체험할 수 있게. 네. 꾸준히 지금 체험 우리가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이제 개방이 돼 있어서 지방청의 학생들 방문하면 우리가 지문을 이제 아주 간단한 거 채취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방법들을 또 알려주고 그다음에 실습관 가서 어떤 가상 현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과학수사 요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감식하는지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전북 경찰청이 좀 앞서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사실 박주호 경위님은 또 법체면, 프로파일러 이 전문가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던데 법체면. 네. 예. 법체면을 배운 지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교육을 받았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최면 수사관을 양성을 시키는 교수 요원으로 지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면 수사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증거만 있습니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범인을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놀람이나 충격 등을 입었을 때 그 기억이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평안함을 줬을 때 그 기억이 하나 둘씩 살아납니다. 하나 둘씩 살아나는 그 기억에 퍼즐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서 용의자를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수사 형사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하는 얘기가 용의자의 프로필이 어떻고 얘는 어떠한 수사의 단서를 가지고 있고 방향은 어떤 쪽으로 가면 얘를 쉽게 검거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현장에서 늘 뭐 긴장 속에서 연속일 텐데 예, 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부분 정말 힘들다. 보람도 있지만 이런 부분 정말 힘들다. 어떤 부분일까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에 첼로 힘들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추워도 덥거나 해도 현장에서 우리가 놓치는 거 없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하는 게 최우선적인 목적이고 다만 변사 사건 같은 거 이렇게 처리하면서 네, 네. 그런 가족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 가슴 아프죠. 예,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은 뭐 하나라도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이제 감정이 또 개입됐을 때는 너무 속상하고 또 힘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떠한 거에 흔들릴 자신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 사건 현장을 보고 이게 이렇게 좀 너무 흉악하다라고 했을 때 거의 그 감정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또 한 가정에 뭐
아빠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관련된 범죄 그리고 부모가 자기만 자살하면 되는데 내가 난 자식들 모두 다 안고 가겠다라는 그런 아유, 네. 유교적인 사상과 잘못된 신념으로 아이들까지 안고 갔을 때 진짜 끔찍합니다. 마음 아프고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자, 과학 수사의 달인 두 분과 오늘 함께하면서 또 새로운 과학 수사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마지막으로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과학 수사돼 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절기상으로 이제 입추가 지나갔는데 더위 이제 서서히 뭐 꺾여 갈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하여튼 뭐 남은 더위에도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